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많이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을 막 권장해서 먹으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무염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염. 암 환자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많이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을 막 권장해서 먹으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무염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는요, 식사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해질에 보니까 소금 NaCl 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정상이 135 정도 되거든요. 정상의 최저치가. 근데 이 환자가 125인가 127인가 나왔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음식 같은 것을 잘 먹지를 못하느냐. 음식 잘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나 했더만 이분이 하는 게, 이분이 무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소금기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질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생리작용이 깨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죽염을 먹어야 좋다고 해가지고 막 소금을 천일염도 막 많이 먹고 막 하잖아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뭐 암을 치료되는 것처럼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금은 적정량을 먹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에 단점 중에 하나,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이, 특히 소금이 암의 원인으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위산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위산이 이제 저위산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성 위염이 오는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이런 염증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짜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만드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과량을 썼을 때, 적당량 쓸 때 우리 생리반응에 소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과량으로 썼을 때, 우리가 우리 함부로 막 소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너무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죽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죽염은 저는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죽염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나무라는 소금 외적인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걸 굽잖아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 재하고 섞인 소금을 다시 대나무 통에다 또 넣어가지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오히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이 안에 다 섞여요. 이건 소금 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같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 대나무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처음에 소금 양에 비해서는 소금은 아주 적어져요. 그리고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량으로 쓰는 게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소금을,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천일염이라든지 또 암염 중에서 뭐 어디 뭐 히말라야라든지 어디 유럽 어디에서 난거라게 해가지고 칼라 있는 이런 암염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것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이걸 음식을 하는데 넣어가지고 하는데, 소금의 하루 필요량 이상으로 됐을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금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게 한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2.5g은 상당히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4.5g 이상을 먹는 걸로 돼 있거든요. 2.5g을 먹으면은 하루에 많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4.5, 최소한 4.5는 됩니다. 4.5g. 중간 정도. 하루에 한 3g? 이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염식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무염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짠맛을 아예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따로 치질 않는다.
근데 우리 모든 세포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잖아요.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도 마찬가지고, 소금은 우리 그 세포 안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나트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염이란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염이죠, 저염. 이제 무염과 같은 저염. 이거는 뭐냐면 아무 소금을 안 넣었을 때, 잘 소금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는 못한 상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무염하고 적게 이렇게 소금을 사용, 저염하고, 근데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소금을 안 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의 소금만큼을 얻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염은 정말로 무염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이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세포 바깥에는, 세포가 있으면 이 바깥에는 주요 성분이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미네랄 주요 성분은 칼륨이에요. 요 두 가지가 우리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아예 없앤다? 그러면 이 세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트륨이 너무 많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칼륨하고. 그럼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원이 유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저염을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고염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소금을 쓴다면은 암 환자들이 쓸 경우에 미네랄 개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 소금도 미네랄이잖아. 근데 내가 왜 미네랄을 말하느냐? 소금은 단일 소금 성분만 있는 걸 말하고, 미네랄 하는 것은 이 소금 안에 여러 가지 칼륨, 그 외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이런 뭐 특히 여기에 어떤 희토류 종류, 아주 미세한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안 돼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토류라고 하죠. 희토류 같은 이런 미네랄도 좀씩 들어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네랄, 많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성분의 그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미네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소금을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 하에서 단순하게 소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미네랄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소금을 먹는 게 좋겠다. 그걸 생각하고 소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암 환자 염분 섭취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젓갈류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젓갈류 하다 보면 젓갈이 우리 만들 때 이게 젓갈이 이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금 농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짠 걸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식에다 다 간을 다 해요. 밥 빼놓고는 다 간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갖고 먹고, 뭐 김치를 먹어도 다 소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찬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짜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로 이것을 한다면 한 3g 정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고, 내가 조금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은 짠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암 환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짠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서 어떤 그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 환자의 미각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미각이 돌아와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가 미각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각 개선이 돼요. 그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짜요. 그래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짜져야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때 저는 이제 미각을 한 번씩 좀씩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미각이 원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간간한 맛이 든다고 할 때는 이미 소금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조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이 막 음식이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도 미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미각 개선을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 소금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그 소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모든 음식이 간을 하잖아요. 간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또 발효 음식에 소금이 절이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금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우리 가장 소금을 양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생리 반응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이 하루에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게 4.5g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 하루에 10g 이상도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무염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세포 속에는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싱겁다고 느끼지만 아예 나트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나트륨이 없으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무염은 아닙니다. 저염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약간의 간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약간 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루로 따지면 2.5g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환자분이 소금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소금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면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서 그 주겸인가 봤더니 주겸이 아니에요. 구운 뭐라고 써졌던데요. 왜 우리 소금을 굽는지 아세요? 이게 소금 안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날려버려서 그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겸을 만드는 방법, 보통 이제 9번 굽는다 하잖아요. 9번 굽는 거하고 일반 소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주겸은 한마디로 소금을 만들 때 이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태워요. 그렇게 되면 소금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섞여진 이 소금하고 대나무를 또 다른 대나무 속에다 넣는 거죠. 이걸 넣어서 또 태워요. 그러면 또 희석이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것을 9번을 하다 보면 실제 소금은 많지 않고 대나무가 한마디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 안에 뭐가 많아져요? 소금 외에 미네랄들이 많죠. 그 미네랄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겸은 제가 볼 때는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미네랄을 먹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겸은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을 먹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천일염이다.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자.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거지만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암염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천일염이 아닌 우리가 이게 산에서 광석으로 해서 나오는 암염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염들이 우리가 이게 천일염은 소금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만 암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여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면 빼내야 되는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금 자체는 우리가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특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소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미네랄을 이렇게 죽염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미네랄은 특히 이제 채식 종류의 야채라든지 이런 데는 미네랄이 많죠. 뭐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 이 안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 세포는요, 칼륨하고 나트륨하고가 세포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평소 때는 우리가 나트륨은 막 들어오려고 해요. 세포 안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막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예요. 반대로 진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나트륨을 밀어내고 칼륨을 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에너지를 생산해 갖고 여기에 이걸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탈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채식이잖아요.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키위, 바나나, 예?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키위, 막 이런 채소들에 칼륨이 많아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소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채소나 이런 부분들에 많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소금이나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단순한 소금에서 오는 미네랄들은 중성 상태에 있는 미네랄들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 상태의 미네랄이 되거든요. 칼슘 2가, 뭐 칼륨 1가, 뭐 해서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바로 우리 생명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채식이나 이런 채소가 살아있을 때 이 안에서 활동하는 미네랄들은 다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이온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이온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만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거 뭐냐면 신장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우리가 혈액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빨아들이고 칼륨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은 칼륨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트륨은 어느 정도의 우리 혈액에서 필요한 농도가 있어요. 근데 혈액은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정해요.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그 혈액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는다? 우리 사람들이 저녁에 야식을 막 많이 먹고 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몸이 팅팅 붓죠. 붓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를 이게 그 소금을 혈액에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소금을 그러니까 나트륨을 아예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계속 빼버리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양.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5g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하루의 필요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5g이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이거든요. 근데 왜 소금을 따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